안녕하세요. 시즈메디병원 김춘미 간호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세 번째 뵙게 되는 거죠. 분만 리허설에 이어서 순산교실, 이제 지금 부성태교까지죠. 오늘 이제 제가 부성태교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만실에 오래 근무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산모님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자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부분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나이가 56살이거든요.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가치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남편이에요. 자, 그럼 뱃속에 있는 아가가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될까요? 제가 행복해야 되죠. 산모가 행복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남편분이 이제 병원에서 봤을 때 남편분이 정말 산모님한테 엄청나게 막 직업정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산모님들이 늘 웃고 계세요. 이렇게. 이 산모님은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저희가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병원에 이렇게 오시면.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남편분들이 조금 이렇게 관심을 조금 적게 가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모님한테. 그런 경우 사모님들의 표정이 달라요. 뭔가 이렇게 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인생을 좀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뱃속의 아이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 아이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진심 모두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해야 될 일이 산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 중요한 키를 남편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아가 태교만 위해서 내가 산모한테 잘해야 되나? 이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면 뱃속의 아기도 같이 행복해하는 거, 이게 부성태교예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성태교를 하면서 이제 저의 경우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기를 3명을 낳았는데 임신했을 때 남편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되돌아봤을 때, 저한테 누가 감히 너 몇 살로 되돌아가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첫 아기, 둘째 아기, 셋째 아기 임신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죠? 그때 옛날로 돌아갔을 때 엄청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비 오는 날 수박 먹고 싶다, 만두 먹고 싶다, 나물에 군만두가 먹고 싶다 했을 때 정말 40분 걸리는데 만두를 사러 가더라고요. 비 오는 날. 깜짝 놀랐어요. 그 40분 동안 만두를 사러 갔다가 오는 사이에 제가 느끼는 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제 나름대로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진 부성태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지만 제가 지금 강의안을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하게 아기가 이제 아빠 저예요 라고 웃고 있네요. 그죠? 자, 남편분들이 생각하기를 아기가 날 알아볼까? 아기가 아기한테 나가 보일까? 아기가 내 목소리 들릴까? 라고 생각하지만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답니다. 우리가 5개월, 6개월부터는 아빠의 목소리 다 젖죠. 그죠? 아기는 자궁 안에 양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의 소리보다 아빠의 중저음을 훨씬 더 잘 듣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을 아빠가 아기한테 목소리 들려주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아기가 아빠가 날 엄청 생각하는구나, 아빠가 날 엄청 사랑하는구나. 아기가 또 행복해하는 게 뭐예요? 우리 엄마가 엄청 행복해하는 거 아기가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엄청 잘해줘서 우리 엄마가 엄청 행복해하는구나, 두 분이 엄청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난 덩달아 행복해, 이렇게 아기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엄청 바빠서 회사 일에 너무 바빠서 정말 아기를 돌볼 시간이, 정말 뱃속에 아기를 만져줄 시간도 한 번 없다든가, 그러면 아기가 어때요? 배 안에서 아빠 어디 계세요? 우리 아빠는 누구지? 도대체 난 엄마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배 안에서 아기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궁 안에서. 어쩌다 한번 갑자기 나타나면 뭐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누구지? 누구세요? 이런 그런 반응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이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아빠가
이제 아기한테 막 많은 얘기를 해줬던, 대담을 많이 해줬던 아빠가 있었고, 이제 안 해준 아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이 해준 아빠가 이제 산부인과 초음파를 보는데, 그 아빠가 옆에서 같이 봤을 때 아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초음파를 보는데. 근데 실제로 어떤 낯선 남자가 이제 아빠 목소리 아닌 낯선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초음파를 보려고 했더니 아기가 고개를 돌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뱃속에서 아가가 이제 아빠의 존재를 다 알고 있다는 거, 자주 말해주고 자주 보듬어주고 이런 거 아기를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교가 필수일까요? 매우 필요하다일까요? 꼭 필요하다일까요? 절대 필요하다일까요? 저는 절대 필요하다입니다. 절대 필요하다. 왜요? 자, 태교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태아 두뇌 인프라예요. 그죠? 태아 두뇌 인프라. 처음 듣는 말 아니시죠? 자, 여러분이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초, 중, 고, 대학교 나오고 스펙 쌓느라 또 학원 다니면서 영어도 하고 다 열심히 하죠. 그죠? 우리 태아는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모든 걸 다 구축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태아 두뇌 인프라. 10달 동안 산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엄마랑 아빠랑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이 모든 게 아기 두뇌와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뱃속에서 아기가 계속 잘까요? 깨었다 일어났다 잤다가 일어났다 계속 행동했다가 반복을 하죠. 그죠? 아기의 뇌는 열려있죠.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오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어떤 수학 정석을 하고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아기도 같이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빠가 지금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영어를 엄마한테 읽어줬어요. 아기도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바닷가 가서 산책을 하고 아주 행복하게 힐링을 하고 있어요. 아기도 힐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화를, 아주 가슴 뿌듯한 영화를 보면서 엄마가 감동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그대로 어디로 전달될까요? 아기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감동을 받고 감정이 있고 정말 그걸 그대로 머리가 쉬지 않고 계속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자극이 없었던 아이와 엄마 아빠가 바깥에서 계속 자극을, 이제 여러 가지 행복했던 자극, 영어도 틀고 들어보고 영화도 보고 수학도 보고 꽃꽂이도 해보고 그죠? 나무도 심어보고 정말 어떤 봉사도 해보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아주 뿌듯하죠. 어떤 걸 정말 힘드신 분이 앞에 힘든 짐을 가지고 간다. 그걸 짐을 좀 들어주고 우리가 나중에 짐 들어주고 했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 감정을 아기가 느끼고 있다는 거. 그게 태교이고, 두뇌를 말하자면 좋은 감정으로 자극을 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 것들이 또 두 번째, 머리도 좋게 줄 뿐더러 아이의 인성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럼 내가 착하다고 아이가 그대로 착하게 그대로 나올까요? 물론 엄마 아빠가 착하면 착한 아이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50%는 그게 유전이겠지만 나머지 50%는 어때요? 태교로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이 인성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를 적어도 10달 동안은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도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이런 인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인성을 직접 실천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죠? 화를 낸다든가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든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엄청난 거랑 연관이 있어요. 자, 산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진통으로 연결이 돼요. 자, 산모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태반으로 가는 산소라든지 영양분이 제대로 갈까요?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기가 산소랑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면 아기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10달 동안 지낸 산모님들은 아기 발육도 별로 안 좋죠. 그죠? 아기도 성장도 잘 되지도 않고 아기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
발육이 안 좋은데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산모님이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영양가 조절 잘하고 이런 것들이 태아 발육하고 영양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화가 난 상태에서 맛있는 걸 먹어요. 그럼 산모님이 행복할까요? 과연? 그죠? 행복하게 맛있는 걸 먹어야 산모님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오롯이 아기의 발육하고 건강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 아빠들이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태교가 꼭 필요한 이유, 건강한 출산하고도 엄청 연관이 있어요. 건강한 출산이 뭐예요?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임신성 당뇨라든지 뭐 기타 뭐 양수가 양이 적다든지 태반이 너무 크기가 적다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한 출산하고 직결될까요? 양수의 양이 너무 많아도 힘들겠죠, 그죠? 양수가 너무 적어도 막다까지 안 가고 뭐 6개월, 7개월 뭐 아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조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태반이 너무 사모님이 이제 태교가 안 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이래서 이제 태반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태반 10달 동안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태반도 원래의 크기가 그냥 뭐 이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 사모님이 잘 못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태반의 양도 태반으로 가면 혈류가 줄기 때문에 태반의 크기도 반으로 줄어들죠. 탯줄도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10달 동안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의사 선생님이 이상해요. 아기가 10달 7개월 치고는 5개월 사이즈밖에 안 되고 아기가 잘 자라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사 선생님이 10달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한 7, 8개월에 유도만 해서 빨리 바깥에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태교는 엄청나게 중요한 임신과 동시에 아주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태교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아기한테 좋은 영양을 주기 위해서 산모가, 아빠가 지켜야 할 규범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약속, 도덕이죠, 그죠? 규범은 꼭 지켜야죠, 우리 사이에, 그죠? 자, 그리고 태교는 태아와의 소통이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10달 동안 애기랑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수박을 아빠가 사왔어. 맛있는 빵을 아빠가 사왔어. 애기한테 뭐라 그래요? 말하는 거예요. 사랑아, 아빠가 오늘은 엄청나게 달고 맛있는 수박을 엄마랑 널 위해서 사오셨네. 자, 지금부터 그럼 엄마가 아주 예쁘게 썰어서 예쁜 그릇에 담아서 널 위해서 내가 맛있게 먹어주마. 그러면 우리 오늘은 클래식 틀어놓고 먹을까? 오늘은 클래식 안 틀어볼까?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동요를 안 들어볼까?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아빠랑 같이 먹어볼게. 그러면 우리 3명이 같이 먹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태교는 태아와의 소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피탈 임프린팅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잠재의식 속에 이제 기억되는 거예요. 아기 머릿속에. 내가 태어날 가정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 말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산모님이 임신과 동시에 정말 10달 내내 영어를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영어 박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유치원 때 영어를 가르쳤는데 너무 잘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수학 정석을 10달 동안 수학 문제를 풀었대요. 그랬더니 정말 수학 박사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 스포자란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달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아이한테도 어쩌면 태교이고 아이한테 그대로 이제 임프린팅 된다. 이제 무의식 중에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숨겨둔다, 스며든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태교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피탈 임프린팅 아까 말했던 거 뭔가 스며드는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죠? 물론 엄마의 건강이죠, 그죠? 엄마의 정서, 그리고 엄마의 환경, 그리고 엄마의 정성, 이런 것들이 아기한테 그대로 스며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아기의 기억 능력 이게 뭘까요, 그죠? 이게 이제 피탈 임프린팅이에요, 그죠?
잠재의식 내에 기억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태어나고 난 뒤에 그 흔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좀 믿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기는 뱃속의 일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을까? 실제로 일본의 산부인과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4살 된 애기, 2살 된 애기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아빠가 엄마가 배를 만지는 거, 통통 두드리는 거 하면서 얘기했어요. 라고 아이가 2살 된 아이가, 4살 된 아이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무의식 중이겠지만 뭔가 이제 아이가 기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 이걸 뭐 어떻게 믿어? 그 아이가 어떻게 기억을 해? 이거보다는 10달 동안 우리 애기가 다 기억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쁜 말하고 착한 말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태교는 생활의 반사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생활태교가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활태교. 늘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늘 모든 게 산모의 일상 모두가 그냥 태교다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산모의 행위를 통해서 아기와 늘 소통한다. 내 생활이 그냥 태교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 내가 산모님이랑 같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생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생활에 반사돼서 그대로 아기한테 그대로 녹아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38%에서 한 48% 정도 유전에서 정해진대요. 그런데 나머지 뇌는 50%는 태내 환경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또 말했죠. 그죠? 그래서 이 50%를 우리는 유전은 뭐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머지 이 50%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태내 환경으로 인해서 50%가 뇌의 발달에 이제 영향을 끼친다. 나머지 10%가 태어나고 난 뒤에요. 자,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기가 태어나고 난 뒤에 뭐 영어도 시키고 피아노도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뭐도 시켜가지고 나는 애기를 잘 키우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하죠. 그거보다는 나머지 90%가 이미 유전적과 태내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태내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사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예쁜 옷 사주고 여행 가고 물론 돈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빠들이 잘 모르는 게 우리 여자들은요. 그거보다는 자 어떤 거 차를 탈 때 우리 와이프가 차문을 열게 하기보다 내가 차문을 열어주는 거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와이프가 차문을 열어주는 거 우리 여자들이 행복할 거야 안 행복할까요? 엄청 행복해요. 저 그거 남편한테 100번 말했어요. 민지 아빠 나 차문 열어주고 나 한번 타보고 싶어.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그건 못하겠다는 거야. 손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 행복한 거거든요. 마치 제가 정말 뭐 탑 배우가 된 것 같은 여배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행복하거든요. 그런 거 사소한 거 하나에 여자가 행복해하는 거, 사모님이 행복하게 하는 거, 그게 태교예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리 남편이 해주는 게 있어요. 손 잡아주는 거. 엄청 행복해요. 제가 그랬어요. 50살이 넘은 저한테 왜 손 잡아주냐고 제가 물었더니 행여나 신호 안 지키고 어떤 차가 저를 칠까봐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제스처 하나가 그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저 56살이에요. 56살인데 신호등 앞에서 늘 남편이 길을 멈추고 손을 잡아줘요. 어쩌면 그 하나로 제가 결혼 30년 동안 지금까지 행복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아주 사소한 것이 사모님을 엄청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 많아요. 사모님이 행복하게 해줄 거. 밥 먹고 설거지 할 때도 설거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그 하나에 이거 내가 해줄게. 이 하나에 우리가 아주 행복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0달 동안 우리 와이프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가
우리 애기가 어떤 기가 막힌 애가 나올 것인가를 좌우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죠? 자, 그리고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저희가 산부인과에 근무하다 보면 산모님이 10달 동안 배가 아파요 라고 움켜쥐고 구급차를 타고 와요. 그죠? 거의 90%가 인터뷰를 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침에 남편이 어젯밤에 안 들어와서 새벽에 일찍 들어왔길래 사왔거든요. 거기로부터 배가 아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죠? 스트레스는 화랑 근심이랑 이런 것들은 사모님한테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요. 깜짝 놀랐죠? 그죠? 5개월에 6개월에 자궁 수축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궁 수축이라는 것은 수축 못 잡으면 진통으로 연결돼서 아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임산부는 절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모님이 자기야 나는 시댁만 가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인다? 안 가야죠.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죠. 그죠? 우리 와이프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골라서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죠? 왜?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 수축해서 태반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도 부족하고 애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모님 배가 아파서 병원에 오면 저희가 태동 검사를 하죠. 애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렸죠. 그죠? 산모님을 적어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면 제일 좋겠어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모님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죠. 집안이 평생 화목해요. 평생 화목해요. 사모님을 행복하게 해서 정말 아주 행복한 아기가 아빠한테로 가는 거, 엄마 아빠 옆으로 다가가는 거,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제가 사실은 이 태교 강의가 1시간 반 정도 분량이 돼요. 근데 지금 방송으로는 제가 한 30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끝나면 제대로 강의를 해드릴 걸 약속하고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제메디 병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산모님이 행복할 수 있게끔, 그죠? 저희 외래에서도 그렇고 분만실에서도 그렇고 아주 많이 이렇게 많이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분만실에서는 또 이제 엄마랑 아빠랑 행복한 분만을 이제 출산까지 할 수 있게끔 이제 아주 이제 간호사들도 이제 1:1 둘라를 한다든가 뭐 아빠랑 같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게끔 좀 일찍 이제 가족 분만실에 빨리 입실하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시즈메디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 시즈메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또 어떤 주제로 제가 만날지 모르겠지만 다음 수업에 만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산모님을 엄청 많이 행복하게 해주시라는 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